안녕하세요, 육아등주 여러분, 아육톡입니다. 저희가 라이브 할 때 한글 언제부터 가르쳐야 돼요? 이런 질문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한글 학습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보다 명확하게 저희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한글 학습의 순서를 3단계로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말놀이로 말소리 감각 익히기입니다. 2단계는 한글의 자모 조합의 원리로 익히기 위한 밑단계예요. 36개월 전후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한글은 소리와 문자의 일치율이 높아서 과학적인 문자라고 하죠. 종이랑 조미, 자음 하나로 소리가 달라지잖아요. 말놀이를 충분히 하면 이것을 한글 읽기를 나중에 본격적으로 배울 때 좀 더 쉽게 배울 수 있어요. 수세기 말놀이, 특정 글자 들어가는 낱말 말하기, 따라 말하기, 말놀이 관련 그림책, 동시보기 등 말놀이 영상에서 저희가 많이 소개해 드렸었죠. 말놀이를 하면서 음운 인식, 음운 기억 능력을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고 이런 언어 능력들이 한글을 익힐 때도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우리 아이가 지금 4, 5세다 하시면 위에 카드 영상을 꼭 참고해 주세요. 말놀이는 4세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그 이후까지도 충분히 하면 좋은데요. 우리 아이 한글 뗐는데 그래도 말놀이 해야 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우리 끝말잇기 예를 들면 한글 떼고 나서 끝말잇기 하면 더 재밌고 더 깊이 있게 할 수 있잖아요. 서너 살 때부터 말놀이 충분히 하고 그림책도 많이 읽고 이렇게 한 어느 날 우리 아이가 글자에 관심을 보이는 날이 오거든요. 이때부터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아이의 관심과 흥미가 어디에 있나 잘 파악하면 그걸 활용해서 한글 학습지 없이도 한글 공부를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림책을 보고 아이가 마치 자기가 읽는 신용을 한다거나 길가의 간판을 보고 저기 뭐라고 써있는 거야? 이렇게 묻는다거나 이렇게 글자에 관심을 보일 때 조금씩 일상에서 놀이에서 글자를 꾸준히 노출해주세요. 여기서 글자를 노출시킨다는 것은 아이가 물으면 편안하게 답해주고 아이의 관심에 이제 장단을 맞춰주라는 거지 각 잡고 앉아서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가르치자는 말은 아닙니다. 이때가 가장 예민한 시기라 아이가 관심을 보인다고 해서 섣불리 아이한테 학습지 내밀고 이렇게 학습으로 접근하다 보면 아이가 금방 흥미를 잃고 멀리 도망가거든요. 저희 아이는 주변 사람 이름에 관심이 많았었어요. 한 서너 살 때 끼적이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끼적이기 하는데 아이가 보니까 U자를 이렇게 어떻게 그려놓은 거죠. 그래서 우리 유진이 이름에 있는 U네. 엄마 이름에도 U가 있잖아. 아빠 이름이랑 유진이 이름에 임이 있잖아. 임은 이렇게 쓰는 거야 하고 이제 제가 쓰면 아이도 보고 좋아하고 그렇게 가족 이름, 친구 이름 이런 식으로 이름표를 만들어 놓으면은 같은 모양 찾듯이 그 같은 글자를 찾고 동그라미도 해보고 읽어보고 써보고 이런 식으로 서서히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이 5살 때 이제 유치원 친구들한테 카드를 쓰는데 친구들 이름 하나하나 다 쓰기는 어렵고 다이소에서 그 원형 스티커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이름절씩 써주는 거예요. 그럼 아이가 이제 써서 붙이는 건데 예를 들어서 아이 친구 이름 중에 김유미가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통글자로 돼 있을 때는 김유미 하고 읽을 수 있었는데 한 음절씩 스티커를 떼서 붙이다 보니까 저희 아이가 미와 마를 헷갈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보고 이제 엄마는 아는 거죠. 속으로. 우리 아이가 김유미를 읽을 줄 아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통으로 그림으로 인식하고 있었구나. 미와 마의 모음에 따른 소리를 구별하는 건 아니구나. 이렇게 우리 아이의 수준을 파악해 보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아이가 글자 세계에 관심을 갖고 글자 세계로 이제 막 들어온 건데 뭐야 친구 이름 읽을 줄 아는 줄 알았는데 그냥 외운 거구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건 절대 금물입니다. 그런 건 그냥 속으로만 생각을 하시고요. 아이가 어려워하는 부분을 이제 알고 계시면서 반복적으로 그 부분을 계속 노출해 주시면서 아이가 자연스럽게 스스로 변별해 볼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시는 거예요.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6살인데 올해 야구에 푹 빠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야구 선수, 그 다음에 모든 구단의 응원가 이런 것들을 아이가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계속 듣고 보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 깍두기 공책에 야구 선수 이름이랑 응원가를 적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삼성 라이온즈 안타 날려라 이런 거를 써주면은 본인이 막 그거를 열심히 써서 그걸로 요즘에 한글 쓰기 연습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거는 아이들마다 흥미가 다 다르겠죠. 어떤 아이는 지하철역에 관심을 보이면 커다란 전지 하나 사가지고 지하철 노선도를 그리면서 여기엔 무슨 역, 여기엔 무슨 역 하면서 써보고 읽어보고 이런 경험을 해볼 수 있고
있고, 그리고 또 유아 후반기 남자애들은 또 포켓몬 좋아하지 않나요? 그럼 포켓몬 이름들 보면은 파이리, 리자몽, 시라소몬 이렇게 우리가 사실 일상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데 이 음가를 아이들이 익히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활용해서 캐릭터에 따른 이름을 매칭해 보기도 하고 메모리 카드 게임도 해볼 수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경험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과자도 되게 좋아하잖아요. 과자 봉지에 이름 부분만 오려서 스케치북에 붙이고 이거 가지고 퀴즈를 내본다거나 놀이하면서 자연스럽게 또 한글을 익힐 수 있겠죠. 이렇게 아이가 한글에 관심을 갖고 이 한글 세계로 들어온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갖춰야 할 준비물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한글 벽보, 자모 그림책, 화이트보드, 깍두기 공책이라든지 그 밖에 다양한 종이와 쓸 것들을 집안에 이제 비치해 두고 아이가 충분히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발달심리학자 비고츠키는 아이들에게 이 매개체가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했거든요. 한글 벽보를 집안에 가장 잘 보이는 데 붙이고는 아이랑 이거를 놀이 삼아 해보는 거예요. 우리 누가 먼저 이 중에서 글자 찾나 해볼까 하고 이번에는 유 찾아보자. 이런 식으로 벽보에서 글자를 찾아볼 수 있는 거죠. 아이가 글자를 찾으면서 벽보에서 규칙을 발견하고 그러면서 속도도 더 빨라질 수 있어요. 저는 아이랑 랩처럼 이렇게 보면서 가, 꺄, 거겨, 고겨, 고, 웃겨, 구겨, 구기 막 이러면서 막 흔들흔들 하면서 랩처럼 읽는 것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순서대로도 읽어보고 거꾸로도 읽어보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게 쓰기 할 때 특히 효자템인데 아이가 옆에 도와주는 어른이 없을 때 혼자서도 할 수 있는 게 고부 말을 쓸 건데 말은 어떻게 쓰는 거였지? 하면은 따다다다 달려가서 벽보에서 이제 말을 찾는 거죠. 그리고 보고 쓸 수 있거든요. 화이트보드랑 자석 글자도 들이시라고 저희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화이트보드는 한글 다 떼고 나서도 계속 사용을 할 수 있어요. 자석 글자는 아이가 자유롭게 글자를 만들면서 글자를 익히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죠. 글자 모양을 직접 손으로 만지면서 글자 모양을 기억할 수도 있고 초성, 중성, 종성의 조합으로 글자가 이루어진다는 것도 아이들이 알게 돼요. 자모 그림책들도 다양하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자모 그림책을 보면서 몸으로 글자를 만들어 보기도 좋고 밖에 나가서 시온 모양, 우 모양, 미음 모양 이런 모양도 찾아볼 수 있죠. 이번에는 시중의 한글 교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한글 교재를 꼭 해야 하냐? 그러면 꼭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아이가 5, 6세 때 자기 관심사로 충분히 한글을 익히고 자신감을 좀 가졌다면 6, 7세 때 한글 교재를 사용하는 것이 부담도 덜하고 아무래도 좀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또 한 경우는 이전에 한글에 대해서 다양한 자극을 주고 시도를 해봤지만 한글을 읽기 쓰기에 너무 관심을 보이지 않은 채로 7세가 됐다. 이런 경우는 좀 부모 입장에서는 조바심이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에는 그냥 다이렉트로 교재 하나 선정해서 아이와 함께 해보시길 권해드려요. 물론 이때도 막무가내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육이 이제 많이 커서 엄마랑 같이 한글 공부해보자 이렇게 하고 천천히 하루 분량으로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게 아이에게 저항 없이 받아들여지려면 부모와 아이 사이의 신뢰와 애정이 바탕이 돼야겠죠. 시중에 나온 책들 중에서 저희가 추천하는 것들은 아이들의 발달과 흥미에 맞는 내용을 다루되 기본적으로 자모음의 결합 원리를 따르는 책들을 선정해 봤어요. 가장 클래식한 교재가 기적의 한글 세트일 것 같아요. 1권의 기본 자모음부터 시작해서 5권 쌍자음까지 굉장히 체계적으로 자세하게 다뤄지는 교재거든요. 자세하게 잘 되어 있어도 조금 부족하다고 느끼시면 다지기 세트도 있으니까 이 교재 5권 그리고 다지기 교재 5권 이렇게 하면은 아이도 한글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감 뿜뿜 하는 거죠. 저희 아이가 이렇게 뗐죠. 우리 아이도 근데 이게 기적의 한글 딱 들이밀면 약간 헉하는 애들도 있거든요. 약간 그쵸. 부담스러워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놀이처럼 하기에 아하 한글도 괜찮아요. 책이 보드북 형태로 되어 있고 상하 부분이 나눠져 있어서 자음이랑 모음이 결합되고 변화함에 따라서 소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거든요. 슈퍼 파닉스 한글은 기적의 한글을 쓴 길버트 스쿨에서 새롭게 펴낸 한글 학습서인데요. 저도 한번 보니까 요즘 트렌드에 맞게 QR코드 찍으면 동영상
동영상도 나오고 노래도 들려주더라고요. 교재 자체가 기적의 한글 학습보다는 좀 더 라이트해서 아직 지면 학습이 어려운 유아들에게 좀 더 최적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키 출판사에서 나온 아신나 한글도 슈퍼파닉스랑 비슷하게 아이들이 직접 스티커 붙이고 QR코드 통해서 동영상도 보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엄마표 한글 진행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둘째가 이 아신나 한글 읽기로 한글이 시작했었는데 저는 그냥 무작정 6권 세트로 샀었거든요. 근데 이게 1권부터 6권까지 비슷한 포맷이다 보니까 아이가 나중에 좀 질려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저처럼 세트로 덜컥 사지 마시고 한 권 좀 시도해 보시고 차근차근 사는 걸 저는 더 추천드려요. 만약에 우리 아이는 6, 7세 때 그냥 놀이로 한글 뗐다. 그런데 학교 가기 전에 그냥 한번 교재 형태로 좀 정리를 해보고 싶다. 그러면 7세 첫 국어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가 아직은 한글 원리를 잘 모른다 하면은 이 교재로는 좀 부족할 수 있어요. 저희 둘째는 아신나 한글 읽기로 읽는 법을 지금 익히고 그리고 나서 예전에 말씀드린 아이조아 한글 쓰기로 쓰기 연습하고 있는데 이 아이조아 한글 쓰기는 무료 교재인데 백순을 익히기에 참 잘 나와 있거든요. 이것도 같이 추천드려요. 아, 그리고 우리 아이 공룡은 너무 좋아해서 공룡 박사인데 도대체가 한글엔 관심이 없다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강추하는 거는 아들 한글이 또 있더라고요. 아들 엄마들한테는 굉장히 유명하시더라고요. 아들 연구소에서 펴낸 책인데 공룡에 대한 이름들이 다 있고 공룡 이름 보면 막 브라키오사우루스, 투오지앙고사우루스, 타르보사우루스 막 이러거든요. 근데 이게 포켓몬처럼 사실 일상생활에서 잘 안 다루는 그런 음가들까지도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글자를 자모음 결합 원리에 따라서 배우는데 최적화된 교재이기도 하고 이 아들들의 전쟁 욕구 막 공격 욕구 이런 거를 잘 자극해서 막 공룡 박사 내가 깨어날 수 있게 주문을 외쳐줘 샤샤샤샥 막 이래요. 근데 솔직히 우리 샤샤샤샥 이런 거 한글 그냥 통글자로 배우면 이런 거 배우기 어렵거든. 그래서 추천드립니다. 이 밖에도 EBS에서 방영됐던 한글이 야호랑 한글용사 아이야도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시중에 정말 좋은 한글 교재들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 흥미에 맞는지 그리고 자모음 결합 원리에 잘 맞게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보시고 부모님이 먼저 어떤 식으로 이 교재를 해야 되겠다. 어떤 식으로 우리 아이 한글을 가르쳐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먼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아육톡 채널 구독해주시고요. 좋아요도 꾹꾹 눌러주시고 알람도 따르릉 울려주세요. 육아동지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